그다음 저기 수업 페이지 맨 아래쪽에 정답 예시 보시면은 이런 팝업창을 또 구현을 해놨는데 똑같아요. 비슷하죠. 이게 좀 길어졌을 때 그 스크롤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버튼의 X 버튼 그거의 형태 이런 것 등이 이제 유지되도록 만든 것 동일해요. 스크롤 나오고. 이게 팝업창 안에 스크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쪽에 넣은 게 아니에요. 요거랑 달라요. 팝업을 눌렀을 때 오히려 사라져요. 다시 생기고. 요거를 이제 테일윈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을 해보는 건데 전부 다 무조건 테일윈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트랜지션 같은 거는 테일윈드가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CSS 쓰는 게 편하고요. 유지보수 같은 걸 좀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그 테일윈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코드를 좀 간략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 다른 우리 개발자들끼리의 약속이 이미 사실 돼 있는 거거든요. 테일윈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잘 쓰게 되면은 이거 너 테일윈드로 만들었구나 해서 다른 이제 사람이 내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테일윈드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이제 CSS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개발을 처음에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테일윈드를 써서 유지 보수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업까지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쓰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jQuery 쓸 때처럼 뭔가 필요해요. 스크립트나 링크 이런 게 필요한데 앞에서 썼던 거를 좀 가지고 올게요. 이 부분에 이건 jQuery만 썼죠. 이거 말고 테일윈드를 썼던 게 여기 있다. 우리 54일차 쪽에 테일윈드 버전으로 하나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얘가 테일윈드죠. 이거.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테일윈드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폰트어선 갖고 온 거고 다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오면은 테일윈드를 쓸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라이브러리가 먹히는지 보자고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테일윈드 기억 안 나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 항상 어디다가 잘 저장을 해두세요. 제가 여기다 놨죠, 저는. 테일윈드 CSS. 치트 시트? 요런 게 항상 있으면 좋아요. 하이트 96, 위드 96,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에 400. 요거 기억나요, 제가.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확인을 하시고 테일윈드를 포함시킨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틀은 좀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비슷하게 시작을 합시다. 저랑 같이. div에 팝업이랑 이런 걸 넣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이 가도 되긴 하는데 팝업 짝대기 1 그런 다음에 div에 팝업 언더바 2번 하시고 컨텐트가 있어요. 그 안에는 헤드랑 바디가 있어요. 그거를 팝업 언더바를 2번씩 쓰도록 할게요. 더 확실하게 잘 보이도록 헤드까지 쓰시고 이거랑 형제 관계로서
자녀 아니고 팝업에 언더바 두 번에 바디 쓰시면은 팝업 창이 됐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막 넣어야 되는 건데 우선은 헤드에는 저기가 필요해요. 그 X자 그놈이 필요해서 div의 클래스에서 팝업 언더바 두 번 하고 버튼 언더바 한 번에 클로즈 그런 느낌. 이 안에는 물론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만들어 줄게요. 이따가 앱솔루트 써서. 그 다음에 바디 쪽에는 컨 해서 로렘을 주는 그거였어. 로렘 한 뭐 10개 좀 10개 맞나? 10개 좀 많을 수는 있겠다. 5개 정도로 줄여볼까요? 5개. 자, 구조 따라오셨어요? 팝업의 컨텐트, 그 안에 헤드 바디, 각각의 내용 추가. 요런 게 이제 2개 들어가면 팝업이 2개인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할 겁니다. 팝업 2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우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팝업들은 이제 나중에 숨겨줘야 되고 얘들을 위한 섹션을 하나 둘 거예요. 그 섹션 안에는 버튼이 있고요. 버튼이 2개가 있죠. 각각의 버튼에 클래스를 담아 주어서 btn 팝업 1번, 2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거 한번 포맷 누르시면은 이게 한번 떨어뜨리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버튼을 2개 두고 그 다음에 나는 div에다가 뭐 저기 위에 거는 컨이고 뭐 요거는 뭐라고 할까? 이것도 컨이라고 하죠. 뭐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컨에 이제 로렘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그죠? 한 30개 넣어봅시다. 얘는 바디가 될 거고 스크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많이 넣었어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CSS를 써도 되고 테일윈드를 써도 되는데 우선 구형부터 해보죠. 그러고 나서 테일윈드를 차차 붙여가는 방식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테일윈드 붙여가면서 어려운 것들은 CSS로 쳐내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팝업 클래스 하나씩 공통적으로 줄게요. 팝업 1번이랑 2번을 다 줬어. 팝업 클래스에서 이게 우선은 저거를 했어요. 그 포지션 픽스드 한 다음에 비저빌리티 제로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걸 넣어보면서 만들어줄게요. 이게 탑에 제로, 레프트 제로, 그리고 너비를 100% 맞추고 하이트는 뭐 100을 맞출 필요는 없는데 한 50%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겹치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사실은 픽스드가 됐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따로 도는 거죠. 그리고 탑 레프트를 0으로 해놨으니까 여기가 기준이 됐죠. 내가 버튼을 누르면은 얘네가 나오면 돼요. 버튼이 아까 있었나?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히든 이제 안 보여요. 자, 근데 아까 버튼 내가 적어 놨는데 버튼 어디 갔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버튼 1 이거는 버튼 2
이렇게 하면 여기 생기죠? 누르고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보여줄 때 클릭을 했을 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동적이라서 JS로 해야 돼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 기존에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서 요, 요거 말고 아주 저번 시간에 뭐였나요? 이 함수였거든요. 요거를 갖다 쓸게요. 굳이 지금 다른 걸 쓸 게 없어서. 자, 56일차에 여기 9번 있죠? 정답 9번지에 링크에서 JS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거는 클릭했을 때 HTML에 있는 그 스크롤바 리무브 시키는 거였죠. 버튼을 내가 눌렀을 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버튼에 대한 클래스 명을 아마 잘 똑같이 지어야 될 거예요. 이게 BTN, 팝업 BTN이 아니라 BTN이에요, BTN. 그래서, 여기 있다. 팝업 BTN도 있긴 하구나. 요것만 좀 맞춰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우리 저거 X자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탑 바텀 준 거. 그거까지만 좀 후딱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저기 이 링크에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JS부터 건드려 줄게요. 자, btn 그 팝업 넘버에 버튼 넘버 여기 있는 걸 거의 보면서 와야겠다, 그죠? 팝업이 팝업 클래스가 액티브가 되면은 이때 비저빌리티가 비저블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오죠. 우선은 요 코드만 줬을 때 쟤를 누르면 액티브가 들어가면은 애드 클래스가 되어서 나올 건데 그 애드 클래스를 클릭해서 보게 하는 게 버튼이어야 되는데 컨텐츠에 헤드에 btn 클로즈 바디 컨 거의 일단 그대로 가야겠다. 컨텐츠에 미니멈 위드 미니멈 하이트 이렇게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로 줄게요. 보더를 좀 줘서 팝업 컨텐츠지. 네, 컨텐츠라고 썼지.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이 팝업이죠. 팝업 창에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팝업에 btn 클로즈, 우리 클로즈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btn 클로즈. 이 클로즈 버튼은 공간을 좀 줄 거예요. 위드 30에 하이트 30. 얘가 마진 레프트를 해서 오토를 줬어요. 그 오른쪽으로 딱 붙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죠. 비포하고 애프터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포어랑 똑같은 건데 애프터한테 컨텐트 제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에 포지션이 앱솔루트예요. 앱솔루트 하게 되면은 탑, 바텀 같은 게 들어가는데 요거가 40%, 레프트 제로, 위드 100% 넣어주시면 돼요. 위드가 100%여야지 그 짝짝대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이트 20% 정도 주면은 저기 나오고요. 저기에서 이제 로테이트를 좀 시키는데 트랜스폼에 로테이트 해서 45디그리 맞춰주면은 짝대기 저렇게 되죠. 근데 이만큼의 짝대기를 가둘 거예요. 그럴 때는 BT의 저 클로즈 버튼의 포지셔닝을 렐라티브로 가면은 되죠. 저 안으로 갇혀요? 여기 있어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애프터나 비포 하나 정도의 그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디그리로 바꿔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엑즈 모양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호버했을 때 그 커서 포인터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팝업 버튼에 호버 커서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기서 해도 괜찮아요. 테일윈드에서 해도 괜찮아요. 트랜스폼의 로테이트에 한 10디그리 정도를 움직여 클로즈에 호버했을 때 이런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여기 올렸을 때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고 좀 팍팍 움직여라. 185도 주고 커서 포인터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85도가 아마 한 바퀴 돌아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도는데 이거를 그 트랜지션으로 나중에 트랜스폼 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클로즈 엔터들 그 주체한테 넣어야죠. 트랜지션이죠. 트랜스폼에 0.3초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휙휙 돌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거 눌렀을 때 지워지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팝업이 처음에 히든이에요. 근데 액티브가 들어가면은 이게 비저블이 돼요. 그거를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팝업의 넘버의 에드 클래스 팝업 컨텐트 우선은 이게 돼야 되죠. 팝업이 클릭을 하면 제가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안 보여야 돼요. 처음에 팝업이라고 하는 놈은 처음에 비저블. 그런데 그 액티브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클로즈가 지금 안 눌리죠. 밖에는 눌리는데 클로즈가 안 눌려요. 그러면은 클로즈 버튼에 대한 액티브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클로즈 버튼이 분명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 버튼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액티브를 꺼줘야 되는데 얘가 왜 안 먹지? 아, 언더바로 했군요, 제가. 지금 이거 언더바라 그래요? 그냥 짝대기로 바꿔보세요. 빼기 표시, 그럼 돼요. 다 오탈자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 안 나오겠지. 이것도 짝대기로 바꿔줍시다. 클로즈. 오버 할 때도 클로즈. 오케이. 됐습니다. 돌아가고 누르면 꺼지고. 눌렀을 때 여기 다른 데 눌러도 꺼져요. 근데 위에 눌렀을 때 안 꺼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우선은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CSS의 지금 현재 팝업이 올라오는 것까지 했는데 스크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거 막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았었냐면은 결론적으로 클래스 전부 다 찍은 다음에 막는 게 이거였어요. HTML에 클래스 all를 만약에 그냥 팝업으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클래스 all에 activated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포함이 되면 오버플로우를 숨겨라 라고 했을 때 그런 팝업이 생기거나 팝업이 이제 액티베이트가 되면은 그 스크롤이 사라져요. 그리고 끄면은 다시 생기죠. 이 스크롤에 대해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여기까지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HTML add랑 remove가 해주고 있죠. 이걸 위해서 액티베이트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고 return false를 한 이유는 얘는 뭐였냐면은 팝업 눌렀을 때 내가 이 팝업 창 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팝업이 안 끝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는 거인데 복습 겸 좀 시간을 써봤어요.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게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해봤고 이제 테일윈드를 갖고 써봅시다. 중앙으로 보내는 것부터 우선 해볼까요? 현재 이제 팝업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포지션이 픽스드예요. 그 말은 얘가 픽스드란 소리고 이게 픽스드라는 말은 요 검은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서 확실하게 보도록 할게요. 10으로 칠해볼게요. 색깔이 달라야 보이겠다. 레드. 요거. 자, 레드라고 하는 저 팝업 창에 대해서 가운데로 먼저 옮겨보자고요. 이 빨간 색깔은 컨텐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중간으로 보내는 방법을 플렉스로 써보자면은 이제 여기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플렉스를 먹이고 그 플렉스를 한번 하고 justify content, justify center 이렇게 쓰는 거였고 띄고 그 다음에 align items는 items 한 다음에 속성을 써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팝업 1위에 대해서 지금 얘가 중앙으로 맞춰져야 돼요. 조금 위치가 바뀌기는 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중앙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는 안 됐고 1만 됐죠. 그러면은 테일윈드를 쓸 때 이렇게 원에 대해서만 뭔가 주고 싶어 하면 되게 간편하죠.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태그가 많고 똑같은데 이 플렉스부터 아이템 센터까지를 2번한테 동일하게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힘들어지겠죠. 사실 2번도 그래서 센터로 옮겼는데 완전 중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팝업에 있죠. 나는 팝업을 일단은 자 이게 항상 비슷할 건데 이게 중앙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요 부분으로 팝업 창이 왔으면 해요. 이게 안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플렉스는 항상 공간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플렉스를 준 놈이 바로 그 범위예요. 얘가 팝업이라고 하는 놈을 찾아서 보시면은 얘 때문이죠. 하이트가 50%로 잡혀 있으니까 이 팝업의 범위에서의 높이는 요 딱 절반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절반의 중간으로 잘 보낸 거예요. 컴퓨터는 잘못이 없죠. 그러면은 이 하이트 부분을 내가 100%로 채워주게 되면은 중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또 중앙으로 갔죠.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컴퓨터는 잘못이 없다. 컴퓨터는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앙 보내는 거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스크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팝업 버튼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화면 밖 지나가 버리죠. 요거 안 됐죠? 이러면 안 돼요. 1번에다가 로램을 더 많이 줘볼게요. 조금 더. 5개만 더. 그러면 1번 버튼이 금방 이제 꽉 차게 되고 얘가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막았었죠? 지금 스크롤이 켜졌을 때 바디에 스크롤을 다 뺐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 안쪽에서 나와줘야 되죠. 이거 어떻게 넣었냐면은 바디 오버플로우 그거를 넣었죠. 오버플로우. 그리고 하이트 맥스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렉스 그로우를 쓰기로 했어요. 저번 이제 이전 시간에 배운 대로 써보자고요. 누가 그러면 플렉스 그로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텐트를 먼저 보시면은 컨텐트에 대해서 플렉스를 한 다음에 그 바디가 갖고 있는 롤의 미숨 때문에 얘가 길어지는 거니까 컨텐트를 플렉스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컨텐트가 플렉스가 되면은 플렉스 그 디렉션 때문에 가로가 돼요. 컬럼 해줘야 되죠. 컬럼은 이제 플렉스 컬럼이었나? 아닌 것 같죠? 치트시트를 찾아볼게요. 플렉스 디렉션 콜로 콜이네요. 콜. 플렉스 콜. 그래서 콜까지 쓰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죠. 다시 세로화가 됐고요. 여기서 줘야 되는 게 오버플로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디가 오버플로우를 가져야 돼요. 뭐 우선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편하게.
테일윈드가 편하겠다. 자, 테일윈드 줍시다. 바디가 그럼 오버플로우의 치트시트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찾으시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오버플로우에서 지금 필요한 게 오토죠. Y 오토예요. Y 오토.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걔를 여기다가 써주면 오버플로우 Y가 된대요. 오토. 걔가 생겼을 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요. 이게 안 생겼던 게 아까 똑같은 문제로 확장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이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미니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얘가 미니멈이 걸려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컴퓨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트한테 맥스 하이트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100%로 일단 줘보죠. 그럼 100%를 벗어났을 때 더 이상 그 올라가지 않고 스크롤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 요게 현재로서는 되어 보이죠. 2번은 안 줬죠. 그러니까 2번은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트만 지금 먹고 있죠. 하이트. 플로우가 안 먹어요. 오버플로우 Y랑 플렉스 콜을 2번한테도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2번에 답이 이거 들어가야 되고 플렉스에 플렉스 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돼요. 요 인시던트가 뒤에 나올긴 하죠. 자, 여기서 우리 플렉스 그로우까지 좀 넣었었는데 그로우는 이렇게 넣는데요. 그리고 치트시트에 1번이랑 0번만 있네요. 이런 걸 썼을 때 그냥 그로우 하나만 쓴다는 건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우에 대해서는 2번, 3번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플렉스 그로우 쓰게 되면 이게 1번이잖아요. 1번에 대해서 이게 꽉 채워지는 거죠. 그 바디가 쭉 여기까지. 테일윈드를 더 써볼게요. 여기 이러한 코드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 고객이 이거를 다 테일윈드로 좀 써주셔야 나중에 유지보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요청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테일윈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여기에 썼던 CSS들을 올릴 수 있는 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지션 같은 거는 안 올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여기서 구현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남길 건 남기고 뭐 고객 맞춤으로 해보자고요. 팝업에서 우리 픽스드 있죠. 이거는 그냥 픽스드라고 쓰면 잡혀요. 그러면 이게 잡히면 내가 필요한 거는 탑이랑 바디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인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0으로 잡아줘요. 이런 거 하나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셋 짝대기 0 하면은 0번으로 갈 거예요.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위드랑 하이트입니다. 위드 하이트 위드 100에 하이트 100은 필요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주면 되잖아요. 위드랑 하이트. 그래 좀 찾아봐야죠.
100%라는 거 하는 게 있나 해서 하이트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풀일 거예요. 풀. 여기에는 VH도 있고요. 100%도 있어요. 풀, 요건 스크린.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찾아 쓸 때 의미가 담겨 있는데 둘 다 써주면 돼요. W 풀, H 풀 그렇게 써주면 얘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다 주석 처리가 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2번은 뭔가 밀리죠. 지금 아직 막 다 안 줘가지고 1번이 1번이 왜 절로 안 갔지? 2번이 지금 제대로 안 먹혀가지고 일단은 만들어줬고 그냥 복붙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복붙을 하는 걸로 가볼게요. 앞에 있는 요만큼 테일윈드로 팝업 2에다가 복붙 해줍시다. 컨텐츠 위에까지 요거 2로만 바꾸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은 팝업이라고 하는 걸로써 다 먹은 거예요. 2번도 되고 1번도 돼요. 2번도 이제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거 만들어줘야겠죠? 1번도 만들어줘야 되고 1번은 됐는데 2번이 왜 안 됐지? 되네요.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팝업의 컨텐츠 부분도 있네요. 여기는 이 부분이죠. 플렉스랑 플렉스 콜을 했는데 제가 지금 미니멈 위드랑 뭐 미니멈 하이트 같은 거를 줬어요. 요런 것들을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이트인데 미니멈을 이렇게 찾아봐요. 그랬더니 어때요? 미니멈 하이트랑 뭐 맥스 하이트 이런 거는 많이 안 쓰는 거죠. 테일윈드에서는 그래서 큰 것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바꾸기가 좀 그래요. 픽셀로 잡아가지고 최소치를 잡아놓고 맥스는 이제 최대치 100%로 잡아놓긴 했는데 요런 게 없다는 거예요. 픽셀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냥 CSS로 남겨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퍼센트는 있잖아요. 요거 맥스 하이트에 대해서는 맥스 하이트에서 풀이 있어요. 풀. 요거 맥스 풀. 얘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 하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면 이게 된다는 소리인데 되죠. 잘 돼요. 자, 보더 같은 거,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 충분히 넣을 수 있죠. 콘텐츠에서. 여기서 BG 화이트 요거였고, 보더는요, 이게 보더 레드, 보더 10픽셀에 보더 레드 이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보더 레드가 깨지네요. 보더 레드가 숫자를 좀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지네. 아니 뭐 이게 테일윈드 틀려서 그래요.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더를 좀 찾아보자고. 그럼 보더에서 색깔을 넣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보더의 색깔 중에서 이제 강렬하게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보더 8 같은 정도로 넣어주면 나올 겁니다. 나오죠? 2가 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가? 이게 복붙하시면 되죠. 잘 나오죠.
버튼 클로즈 같은 것들도 다 이와 같이 해볼 수 있죠. 다만 트랜지션 같은 게 들어간 이 부분은 두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포랑 애프터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그 테일윈드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두시면 돼요. 애프터 호버는 있긴 한데 얘도 좀 귀찮기는 한데 방법은 있기는 해요. 여기 호버가 있거든요. 그 테일윈드에. 그래서 내가 호버를 했을 때 뭐를 해라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눌렀어요. 누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요. 앞쪽에 호버가 붙어요. 클래스 쪽에. 그 클래스 앞에다가 이렇게 호버에다가 콜론을 붙이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역할을 내가 마우스 올렸을 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테일윈드의 사용법들의 약간 확장형이 위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호버가 없죠. 그럼 호버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써보시면 되는데 트랜스폼이랑 그냥 내비두도록 할게요. 버튼 클로즈에 이거 위드랑 하이트만 좀 맞춰볼게요.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하이트가 30픽셀. 내가 픽셀을 쓰고 싶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했죠. 대괄호 쓰셔가지고 픽셀을 아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줄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마진 레프트 오토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마진 했을 때 쭉 내리시다 보면은 마진 X도 있고요. 마진 Y도 있는데 더 내려가면은 마진 레프트가 이 부분에 있고요. 마진 레프트 오토가 이렇게 쓴대요. ML 짝대기 오토 하면은 왼쪽으로 쫙 보내는 게 들어갈 겁니다. 포지션 렐라티브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냥 렐라티브라 쓰면 돼요. 픽스드, 렐라티브, 앱솔루트. 1번이 그냥 잘 되면은 되겠죠. 그대로 가죠. 물론 2번이 지금 망가졌겠죠. 클로즈의 태그를 2번도 동일하게 먹여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다 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정리만 좀 해보면은 주석 처리 싹 다 지워볼게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나름 시너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매우 공통적으로 먹여야 되는 사항들은 그냥 CSS로 주는 느낌이죠. 비저빌리티 히든의 비저블은 뭔가 JS랑 엮여가지고 내가 팝업을 띄우고 닫고 하는 부분이었고 컨텐트 맥스에 미니멈 있는 것들은 이 테일윈도 조금 그래요. 워낙 좀 큰 거니까 컨텐츠가 전체를 관장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냥 닫고 트랜스폼 같은 거 트랜지션 넣으시면 되고 가상 요소는 웬만해서는 CSS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애프터 호버 이렇게 전부 다 골라가지고 없애라 하는 부분들도 CSS 아니 테일윈드 CSS로 하기에는 하나하나 그냥 다 붙여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클래스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가독성이 또 나름 보이긴 하죠. 더. 그리고 플렉스가 어떻게 먹였는지 뭐 각각의 요소가 얼만큼의 길이와 높이를 가졌는지 등등을 보기에는 이게 더 편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